자, 우리 이어서 191페이지 연금소득 볼게요. 연금소득은 소득세 중에서 좀 중요성은 떨어지긴 하세요. 그냥 언급만 조금 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91페이지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돼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이 된다. 이 중에서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은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느낌적으로 얘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들 딱 보시면 아, 얘는 과세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자, 보실게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대해서 받는 유족들이 받는 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등 다치거나 죽거나 해서 받는 것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좀 가혹하니까 과세하지 않을게. 또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국군 포로한테 연금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그것도 좀 가혹하지 않겠냐 해서 요것들 느낌은 여러분들이 봐도 아, 여기에 과세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연금소득 금액도 근로소득이랑 비슷해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렇다면 연금소득 공제는 얼마나 해주냐?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아, 얘도 연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밑줄 책 192페이지 중간 연금소득 공제에서 밑줄 연금소득 공제는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한다. 연금소득 공제의 맥시멈 금액은 총 900만 원이다. 얘 900만 원까지 혜택을 주겠다. 이거 넘어가는 금액 혜택 안 줄 거야. 해서 연금 금액이 많아져서 공제액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9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줄게.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도가 있다라는 거,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시험 문구에 가끔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금소득 공제에 공제 한도가 없다 이러면 X니까 한도 900만 원까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책 192페이지 하단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자, 원칙은 종합과세인데 그 전에 원천징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천징수란 뭐냐? 우리가 월급을 받든 연금을 받든 원천징수란 지급하는 자가 누구를 대신해? 얘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월급이 200인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10만 원 월급을 받는 자가 매달 내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지급하는 자 네가 10만 원씩 떼서 우선 직원한테 150만 원만 줘. 이거 어차피 10만 원 낼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 10만 원 지급하는 자 네가 대신 납부 좀 해. 대행하는 거야. 그러니 지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하는 거,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해서 지급받는 자는 얘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고 이 10만 원은 지급하는 자가 대신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나 연금이나.
해서 이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근로도 동일해요. 그래서 지급하는 자는 그거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원천 징수하고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이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과세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즉 이배사 근연기 요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밑줄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원칙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겠다. 이외에 선택적 분리과세. 그래, 원칙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너 이거 연금금액 얼마 안 되면 그냥 원천 징수로 끝내던지 아니면 합쳐서 하던지 해. 자, 금액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해서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던가 아니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계산하던가 네 선택, 네 마음대로 해. 그 금액 기준은 사적 연금 금액으로 연 1200만 원이니까. 되셨죠?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보다는 기타 소득, 얘도 별표 3개 정도. 근로와 사업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얘도 시험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야. 낼 게 많거든요.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기타 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퇴, 양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해요. 이 외의 소득은 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기타로 몰아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상금, 현금, 포상금. 우리가 수배자가 있어서 현상금이 걸려 있는데 이 수배자 내가 신고해가지고 국가에서 현상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겠다. 이 위에 신고되는 게 없으니까. 자, 복권, 경품권 등 추천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경마권, 동그라미 4, 경마, 승마, 경륜, 경정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또는 체크.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자가 저작권 또는 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무슨 말이냐?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료 1등이 박진영 씨인가? 그렇다고 치죠. 뭐 박진영 씨가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했다 해서 이 저작권 금액을 가족이 수령한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의 박진영 씨는 저작권 수입이 사업 소득으로 잡힐 거야. 살아생전에 받는 저작권료는 사업 소득으로. 얘 직업이 작곡가 작사가이니까 가수도 이지만 작곡 작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그러나 박진영 씨가 사망하고 이후에 가족들이 받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도 차이가 있겠죠.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데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이 가족들이 얘 저작권료 받는데 경비 들어간 게 있어요? 없겠지. 그럼 전체 다 수익금이라고 볼 테니까 과세 대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산의 양도, 영화, 필름, 테이프 등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7번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끔 해주는 거야. 야, 우리 산업권, 산업재산권 있는데 이거 써 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넘어가시고, 또 동그라미 9번 지역권, 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해서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 건물 있으면 옥상에 간판 달게 해주죠. 건물 옥상에 대형 간판 달게 해줄 때 이 건물주는 이 옥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대여해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사용료 받으면 얘 기타 소득으로 봐, 이런 식이야. 자, 다음 10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약금, 배상금, 부당, 이득 반환 시, 지급 이자, 위약, 배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리고 14번 뭐 빠찡코, 슬롯머신, 빠찡코 같은 거죠. 해서 받는 당첨금 등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우리 책 194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194페이지. 15번은 문화예술학술 미술 일시적으로 창작품을 만들어서 지출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만약에 내가 일시적인 거예요. 원고료, 저작권료, 사용료, 인쇄, 미술 또는 사진 속의 창작품에 대한 받는 대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내가 직업적으로 작가야, 원고료 또는 미술가야,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와 사업 소득은 일시적이냐, 계속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고, 사업 소득 계속, 그쵸, 계속 반복적이라면 사업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득 우리 정의 배울 때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인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으로, 그 외에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19, 동그라미 19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이지만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일시적이니까. 인적 용역인데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할 테니까, 그 외에 인적 용역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대가,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볼게. 무엇이 있냐?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 그러나 우리 학교나 전문 강사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강의 자체가 업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일시적인 건 기타 소득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전문 강사분들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을 하겠죠. 또는 라디오 등 출연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거,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2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22번 체크, 동그라미 22번 194페이지 하단 (194페이지) 21번 지금 번호가 지금 틀렸는데 책에는 21번으로 되어 있죠. 책에는 21번이에요. 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근로소득에서. 그래서 근무 기간 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 퇴사 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했다.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기타 소득이다. 그리고 서와 골동품의 양도, 서와 골동품의 양도, 기타 알선수재,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받는 금품. 그런데 24번, 24번은 얘 기타 소득으로 신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 얘들은 나중에 걸렸을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겠지. 누가 뇌물 주고 또는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것은 몰래 훔쳤다라는 거예요. 배임, 횡령, 뇌물 이런 거 주면서 야 이거 뇌물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이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후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발생했어도 얘는 기타 소득으로 어찌 되었건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열거를 했다는 것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그거 과세할 거야. 너 나중에 뇌물, 알선수재 걸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세할 거야. 너 소득이니까. 되셨죠? 그렇다면 기타 소득 중에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도 느낌적으로 아까 연금이랑 비슷하게 약간의 눈물이 가린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런 것들이에요. 국가유공자가 받는 것들,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훈장으로 받는 것, 국군포로,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느낌적으로 비과세하겠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자, 다음 서와 골동품을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얘 체크. 7번은 별표 하나 정도. 서와 골동품을 어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요. 앞에서 보면 기타 소득에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에 넣지만 이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니라 이 예술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이니까 얘는 성격이 너는 좀 그래 좋다, 의도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거 비과세 줄게 라는 거예요. 원칙은 서와 골동품의 양도는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하지만 어디?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거 비과세 줄게, 혜택 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혜택인지 모르겠어요. 박물관 탈세의 목적이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에 양도할 때에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자, 다음 종교인 소득 중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것. 종교인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하겠다. 어떤 것이냐? 학자금, 식대, 실비 변상적인 금여,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그리고 사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교인들이 받는
해당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이것도 형평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셔야 하겠지만 어찌됐건 세법 자체에서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익 금액에서 기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필요 경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인정해 줄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편한 게 내가 복권을 샀어. 아까 앞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복권 3억에 당첨이 됐다. 그럼 수익 금액은 3억이 되겠지. 그런데 이 복권 살 때 내가 1,000원이 들었어. 그렇다면 이 필요경비 1,000원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내가 복권을 1,000원짜리 5개를 샀어.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된 거야. 라고 해도 필요경비는 해당 복권 자체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 개 샀다고 여러 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해 해당 복권 비용만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겠다 해서 3억에서 1,000원 빼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죠. 느낌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만약에 실제 필요경비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거 인정해주겠다. 필요경비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으로 하겠다. 기타 소득도 연금 소득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를 하고 종합과세할지 선택적 분리과세할지 또는 무조건 분리해서 과세할지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 196페이지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얘도 별표 2개 정도 치시고 3개 정도 칠까요? 별표 치시고 196페이지 4번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즉 과세한 분리과세 되면 그걸로 종결시켜라. 따로 합산하지 말고 너 그때 낸 걸로 끝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들. 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기타 소득 중 가입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소득. 내가 연금 받을 게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망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거야. 이런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 이거 돈 받을 때 일시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 낼 테니까 그걸로 끝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마. 이거 혜택 주는 거죠. 연금 받을 거 있는데 그거 사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받는 거니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면 그것도 세율이 올라가니 혜택 줄게. 동그라미 2. 복권 당첨금. 복권 당첨이 된 경우에도 너 원천징수 그걸로 끝내 라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원천징수를 해요. 해서 내가 만약에 3억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라고 한다면 여기서 필요경비 빼겠지. 얼마? 그쵸, 1,000원. 여기에 대해서 20% 세금을 과세를 해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2억 4천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너 이걸로 세금 낸 걸로 끝내. 3억이 넘어간다면 30% 원천징수하고 해서 이걸로 과세 의무 종결시키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금액 크니까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를 더 하려고 보니 야 인생 역전 좀 시켜주자,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의미에서 그냥 복권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 원천징수한 걸로 끝내. 동그라미 3.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해당 거래가 발생할 때 세금 냈다면 그냥 그걸로 기타 소득 종합과세 하지 말고 분리해라.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종합과세 얘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것이 있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성격상 죄질이 나쁘잖아.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죄질이 나쁘니까 얘네들 무조건 종합과세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너 더 과세할 거야. 느낌 오셨죠? 분리과세는 어찌 보면 혜택이나 혜택 같은 느낌이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페널티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뇌물, 알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계약의 위약으로 받았으니까 그것도 종합과세 하자. 다만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너무 낮다면 너 그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할지 말지는 네 알아서 해. 그 금액 기준. 자, 밑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으로 대체되는 금액을 제외한. 왜 제외하냐? 얘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액이니 얘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너 그거 선택적으로 과세할게. 네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할 거면 합산하고 합산하지 않을 거면 합산하지 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꾸 선택적 분리 과세를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할지 말지는 왜 선택이 필요하냐? 자, 만약에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원천 징수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 받았다. 기타 소득으로 3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서 20%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60만 원을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300만 원에 대해서 20% 원천 징수하니 20%만큼 먼저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한 거야. 얼마? 60만 원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 소득이 기타도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네 해서 사업소득의 금액을 봤더니 우리가 장사를 조금 잘못해서 손실이 났어. 그래서 여기에 손실이 나가지고 손실 100만 원이 발생이 됐네 해서 이 소득을 합치니까 총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라고 했는데 200만 원의 세율 구간을 봤더니 200만 원 소득 금액의 세율 구간을 봤더니 6%네. 아, 나는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6%만 내는 사람이야. 6%만 내면 되는데 당초에 20%를 냈었네. 그럼 더 많이 뗀 거죠. 이런 경우 합산 신고하는 게 더 낫겠죠. 왜? 나는 6%만 내면 돼서 여기에 6% 단순 계산해서 200에 6%면 12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기존에 60만 원 더 냈으니까 요거 차액 조정해 줄게. 과세 간청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내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합산하는 게 나을 테고 20%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끝내는 게 낫겠지. 합산하면 20%보다 높은 구간에서 세금을 과세하니까 내 손해잖아. 그러니 그때는 합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은 혜택을 주는 거죠. 결국에. 해서 요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수입시기.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 원칙이다. 근로, 연금, 기타 원칙적으로는 다 지급을 받는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수입시기로 한다라는 거 기본 베이스 깔고 가시고 그 이외에 것들은 뭐 마지막만 기억해 주면 될까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이익은 해약일 또는 위약이 확정이 된 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약 위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식으로 하겠다. 기타 소득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 과세 최저한 얘 별표 얘도 한 2개. 야,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데 그래 너무 우리가 과세할 세금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과세 안 할게.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우리도 그거 받으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 그러니 이거 안 받을래 하는 것들
자, 동그라미 1. 건별로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등 겉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표권의 겉면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서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10만 원 이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0만 원 이하이거나 환급금이 단위 투표 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 이거는 소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천에 경마공원 같은 거 있죠? 혹시 가본 분들 있으실까? 가보면 이제 경마 내가 원하는 말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말이 우승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을 받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그 금액 중에 표시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당첨금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개별 투표당 환급액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총 환급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니 그거 과세하지 않을게. 얼마 안 되니까. 동그라미 2. 슬롯머신, 빠찡코 등에 따른 당첨 금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래, 그런 거 슬롯머신 등으로 200만 원까지는 얼마로 안 볼 테니까, 많은 것으로 안 볼 테니까 그것도 비과세할게.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은 이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세 최저한. 동그라미 3. 그 밖에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해서 우리 로또 같은 것들 당첨금 5만 원이면 얘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세 최저한 때문에. 5만 원 이하. 그래서 제 생각엔 당첨금을 5만 원까지 만드는 게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을 거니까. 5만 원까지 해서 세금 떼고 한다면 재미없잖아. 그 이상부터는, 그 초과분부터는 과세하는데 5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얘 복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권 5만 원짜리 당첨되신 분들 세금 낸 적 없을 테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기타 소득까지 받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 할 거야.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실무는 다 종료되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할 거냐면 간단하게 종합소득 공제를 할 거예요. 종합소득 공제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종합소득 금액,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자, 배당, 이배사, 근연기 모든 종합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해줄 거야. 세법상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세금 과세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 공제해 줄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공제 항목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구분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느낌만 보고 갈게요. 물적 공제인데 인적 공제란 사람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고 물적이란 물리적인 재화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공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볼 건데 얘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실무 문제에서 실무에 무조건 나와. 연말정산 때문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실무 마무리하도록 해요. 자,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열심히 따라오세요. 복습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